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하루가 흘러내려요. 듣고 싶은 말은 없어요. 난 하고 싶은 말도 없어요. 이대로 가만히 하늘 사이 비치는 햇빛줄기가 나를 감싸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름답고 강했던 너는 어디에 있을까? 이 어둠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오늘은 북토크에 다녀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염리동에 있는 녹기전에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로 DM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신기하게도 곧바로 이제 북스톤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녹기 전에 그 녹사님의 책이 나와서 되게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북토크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참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요. 되게 좋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냥 그분이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시니까 사람들을 많이 대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손님이 그 녹기 전에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오기까지 집에서 출발해서 혹은 아니면 그 전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는 그 과정 모두 다 포함해서 그곳에 오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이벤트일 텐데 자기들은 본인들은 그 오신 분들의 그 기분차를 올려주는 것을 굉장히 큰 하나의 미션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 온도 차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 문을 들어왔을 때의 사람의 기분과 또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그 기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손님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테고 어떤 좋은 그 잘 만들어진 그 제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의 역할이 다 끝났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프론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희한하게도 직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접객 가이드를 글로 썼는데 그게 한 160페이지 정도 나왔고 물론 이제 직원을 뽑을 때에도 그 접객 가이드북으로도 쓰였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공감을 했고
결국 거기서 이제 말하는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계속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도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던 게,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 어떤 의미라든지 혹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표현하고 글로 써서 결국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하나만 하기에도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밤새도록 아이스크림 만들고 하루 종일 사람들 접객하고 이러려면 사실 체력이 만만하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옳다고 믿는 바를 글로 표현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전한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일까, 그렇게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북스톤에서 나온 좋은 기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단순히 그런 어떤 손님을 대해야 되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자기만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본인만의 어떤 뭐랄까 삶의 철학을 구현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많이 있진 않겠죠. 근데 없진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자 자극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책이어서 읽어보시는 것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금 1,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마다 본인들이 다 추구하는 삶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삶을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과연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이렇게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뤄냈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저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뭐랄까 하나의 어떤 스펙 같은 거라면, 저는 그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재미를 느끼고, 또 오히려 좀 더 반대로 저 사람은 어떤 걸 힘들어하고 또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면서 사는 것일까, 이런 거에 저는 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 결국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화라는 매개가 정말 엄청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제 기반이 기독교이니까 더 그쪽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신존재가 사람에게 준 가장 큰 무기이자
엄청난 선물이 저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대화. 우리가 어떤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무수한 많은 면들이 있을 텐데 그 면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 면들을 뭐 이를테면 여행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혹은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운전을 통해서도 나는 평소에 내가 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운전할 때마다 진짜 화를 너무 많이 내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몰랐던 면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제가 화를 낸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막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서로를 알 수 있는 건 저는 대화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매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인간이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사실 뭐 그때 탑을 쌓는다고 해봐야 뭐 몇 층을 쌓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하늘에 닿으려는 마음 혹은 아니면 신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품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되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다르게 해서 이해를 못하게끔 해서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제 대화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의 길을 찾았겠죠. 근데 그게 저는 비단 그 시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세대와 세대 간에 혹은 가족과 가족 간에 혹은 아니면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그런 대화의 단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저 사람이 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오라고 받아들인다든지 어라고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게 계속 학습되면 결국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스스로의 그 마음의 빗장을 계속 이렇게 걸어 잠그면서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아무도 고립시킨 사람이 없는데 나 스스로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시겠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과 거기서 발견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저를 예로 들었을 때 저는 혼자서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혼자서 카페 가는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행위를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딱 끝마치고 나오는 순간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이 영화를 되게 감동 깊게 봤는데 혹은 아니면 재미없게 봤는데 이거를 그냥 딱 나오는 순간에 다 속으로 삼켜야 되고 누군가랑 이 영화에 대한 그런 어떤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느낀 점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내 안에 열망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 영화 봤어? 물어보면 나는 그거 안 봤는데 그렇구나 혹은 아니면 이제 어떤 카페에 가요. 커피가 되게 맛있거나 혹은 인테리어가 좋거나
친절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에 굉장히 뭐랄까 아주 좀 감성적으로 아 참 좋다, 감정적으로죠. 아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좋음이라는 게 얼마나 순식간에 휘발되는지도 또 잘 알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걸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 나만 이런 어떤 그 좋은 대화를 늘 갈구하는 건가?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물음이었었고, 그렇다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내 안에 있는 이런 결핍 같은 그런 좀 갈급함이 사라질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 이어진 라운지라는 공간을 열어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그날의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주제가 다를 수 있겠죠. 순간에 따라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일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상사 욕을 맞장구 쳐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수많은 그 대화의 주제들이 진짜 널려 있는데 이거를 과연 누구랑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하고, 근데 저는 어렴풋이나마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진이라는 사람과 이 이어진 라운지라는 공간이 이런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곳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포트럭 파티 해요 라고 제가 포스팅을 올리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올 걸 기대하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왜 꼭 이어진 라운지에서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오는 건 음식을 매개로 한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대화가 있다는 걸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어떤 신앙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점이 너무 좋아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날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는 사실 그 내용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 번 오신 분인데 뭐 이름을 뭐 약간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제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진님, 제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한 4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집중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어떤 그런 들어가는 인트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게 약간 윤활유 같은 거지. 윤활유 같은 거.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좀 더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열 준비를 하다가 대화가 깊이 들어가면 사실 그 기쁨은 저는 정말 다른 어떤 즐거움이랑 과연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마다 느끼는 즐거움의 포인트가 다를 테지만 저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가 통하고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구나,
들어주고 있구나. 저는 이 감각을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네, 저의 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일들만 계속 정말 꾸준하게 할 수 있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어진 라운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어떤 즐거움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냥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 정도를 깨달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게 그 기쁨과 만족을 주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신앙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집에 다 왔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모두들 편한 밤 되세요. 마음 사이 흐르는 눈물줄기가 나를 덮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름답고 강했던 너는 어디에 있을까? 이 어둠이 사라지지